안녕하십니까. 일 업로드를 목표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 그리고 이직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필요한 마인드셋, 뭐 자기 발전을 위한 어떤 마인드셋,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이직을 앞두고 있고, 출근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 이전 직장에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같이 일하던 그 동료분들과 뭐 여러 가지 인사도 나누고, 뭐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는 시원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후련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는 저와 같이 일을 하던 직원 두 명이 있는데, 부사수죠. 부사수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명과 한 두 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가게 되는 직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것도 있어서 설명도 좀 해주고, 그리고 뭐, 앞으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좀 인수인계도 조금씩 하고, 사실 인수인계는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할 게 거의 없는데, 남는 시간 동안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런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부사수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짧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직장에서보다 더 나은 처우와 또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두고 몇몇 직원분들은 뭐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좀 별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냉소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 전에는 뭐 저와 특별히 문제도 없었던 분들인데, 그러는 거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분들이 왜 그럴까? 음, 근데 어떤 한 분은 엉겁결에 본인의 마음을 좀 이야기한 분도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어, 뭐, 대리님은 이제 능력이 돼서 그렇게 이직을 하지만, 뭐, 나 같은 사람은 뭐 능력이 안 되니 여기 남아 있어야지 어떡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일단 좀, 첫 번째로는, 좀 안타까웠고요. 왜냐면,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지어놓고, 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비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잘 되는 옆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바라볼 때 부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좀 우울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좀 겹쳐서, 그분이 좀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었어요. 다른 냉소했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분들도 결국은 본인들 처지도 보이고, 현재 회사의 상황도 보이고, 또 더 잘 돼서 나가는 직원들을 봤을 때 어떤 그런 비교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부사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여라도 배가 아파하지 마라. 물론 저도 뭐 어디 좋은 회사에 가게 되었다고 막 자랑하고 이렇게 다닌 건 아니지만 몇몇 가까운 분들에게만 어느 회사를 가는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사수들도 당연히 뭐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
너희들은 훨씬 더 나보다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잠재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본인의 연봉이나 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느껴진다면 이직을 준비해라. 당장 퇴사를 할 게 아니지만 이직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 자기가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다면 다른 회사에서 나를 데려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마인드셋들을 항상 준비를 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직을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가 면접 준비도 하고 이력서도 수없이 쓰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정말 이직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 불만을 가져서 회사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처우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트렌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지금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퇴직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도망가기 위한 회피성의 퇴직인지 이런 본인의 마음가짐도 돌아보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부사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절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짚지 말고 우리는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 저, 저도 그렇지만 그 부사수들도 경력이나 어떤 과거에 있어서 콤플렉스들이 나름대로 조금씩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콤플렉스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내가 이거를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한없이 내가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외부에서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건데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두드려보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또 나와 맞는 곳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 맞는 곳이 있고 또 내가 준비한 만큼 또 이렇게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곳을 가서 내가 또 커리어 성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 과거에 내가 느꼈던 콤플렉스들이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나에게 동기가 되어줬고 또 나를 자극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되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재밌는 부분들을 좀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내게 올라오는 수없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콤플렉스들, 이런 부분들에 절대 져서 포기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항상 나에게 맞는 또 회사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마음에 품고 도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커리어는 계속 성장을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어쨌든 이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 그리고 또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어, 현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이직 준비를 하시면 또 성장을 하시고 또 본인의 처우나 또 근무 환경 또 본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상황들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화이팅 하시고 오늘 또 저도 회사에 가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동료들과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하시죠.